자,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 아까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은 당내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권 경쟁과 함께 전당대회 룰 전쟁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친명 진영에서는요, 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겠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계파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일단 전대 룰 변경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여전히 대의원 제도,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이 이제 45%예요. 예. 이게 이제 표의 등가성이 일반 당원들하고 지금 한 1대 한 90 정도 가까이 지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과거의 방식인데 이번 특히 전대의 이제 목표가 기존의 고루한 정당에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전대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을 바꿔야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요,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비율인데요.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그리고 권리당원이 지금 40%가 이 투표에 합산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권리당원 비율 40%를 더 높이자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선을 치르면서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들이 권리당원으로 엄청 많이 지금 유입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딸들의 표, 그 마음을 염두하고 지금 저렇게 룰을 변경을 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당원들이 많이 이게 권리당원으로 들어오시고 일반 국민들이 20만 명 정도가 아마 대선 끝나고 입당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대의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권리당원 한 사람의 표하고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더 커지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안민석 의원은 90대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지난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국민의힘의 룰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비 경선은 당원 50%, 국민 50%예요. 그리고 본 경선은 당원 70%, 국민 30%. 저는 이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이라든지 정당 내에 있는 어떤 오랫동안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이런 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파격적으로 국민의힘처럼 이런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너무 조직 중심으로 대의원 중심으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당이 운영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지금 후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룰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새로운 정치 인물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대중적으로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의 룰을 민주당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룰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룰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친이낙연계나 친문계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룰을 안 바꾸고 지금의 룰을 한다고 한들 이제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낮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높으니까 그러니까 된다. 제 말은 이걸 룰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결과가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도부는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당대회 룰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처럼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이 지도부는 룰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했습니다. 이 게임을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에 이런 개정 작업들이 역동성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민심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 내 분위기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룰을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룰로 바꾸자는
그런 식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룰 안 바꾸더라도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안 될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더 선진적인 뭐 저희 당 룰을 선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즉 당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선 기간 중에 그래도 이재명 당시 후보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네.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룰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치력 그것은 조금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만큼 새 비대위가 전대 룰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대선을 치르면서 동고동락했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선택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